우리말에 이런 얘기가 있죠. 오늘이 3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마는 하나를 보면은 열을 알 수가 있다. 이런 말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자라서 그럴까? 아니면은 알면서도 모자란 짓을 골라가면서 할까?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재명이 검찰을 창작 소설, 신작 소설, 가짜 소설을 쓰고 있다라고 비아냥거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지 이재명의 거짓말을 닮으려고 해서 그런지 많이들 민주당 안에서는 거짓 증언자, 거짓 발언하는 사람들이 어디 한둘이 있겠습니까마는 본바탕 이재명을 닮으려고 해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거짓과 사기질을 일삼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가운데 한 명, 이재명의 나팔수가 한민수인데 한민수 얘기를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얘기 앞서서 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재명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무죄니까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정말 속마음도 웃고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속앓이를 하고 있다. 속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야, 무죄를 받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올가미를 씌우고 말았다. 변명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상고의 길을 근본적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이재명으로서는 속이 답답해서 헌재에게 윤 대통령의 선고를 빨리 내려라. 그리고 여당에게는 마흔혁이를 빨리 임명해라. 왜 이렇게 재촉할까요? 여유가 있는데. 그게 아니죠. 속마음은 부글부글 끓으면서 불안하다는 것을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수명 다 됐다 여긴 민주당 겁박만 하고 있다.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재명 얘기를 좀 더 하고 한민수 쪽으로 넘어가죠. 항소심 재판에서 어느 누구도 이재명이 무죄를 받는다 생각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재명 본인 자신도 전혀 예기치 못했다가 무죄를 받게 되니까 놀랐던 것이죠. 이재명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신은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을 정도로 1년 징역형이 아니라 100만 원 이하로 벌금만 받게 된다면은 대법원에 본인이 상고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최소한 한 달의 시간을 벌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헌재에게 헌법 소원을 생각하고 있었다.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법원에 상고를 해놓고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내게 된다라면은 헌법 소원 되든 안 되든 간에 헌재가 이것을 접수하게 되면은 대법원이 상고 판결을 내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시간을 최소한 서너 달을 벌 수가 있는 그 꼼수를 생각했었는데 자기도 생각하지 못한 재판부는 이재명을 도와주기 위해서 무죄 판결을 내려버리니까 그야말로 멍석 깔아놓은 것을 그대로 걷어간 것이죠. 망연자실한 민주당과 그리고 이재명의 속내를 그대로 밝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한민수 얘기로 다시 접어들겠습니다. 한민수는 기자 출신이죠. 국민일보 출신입니다. 한민수가 이재명의 나팔수로서 열심히 이재명을 돕고 있는데 들어있는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계속 헛발질만 치면서 기자라고 하지만은 앞뒤가 맞지 않은 그런 거짓을 얘기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색이 기자 출신이라고 한다면은 기자 양심이라는 것이 있죠. 정치판에서 아부를 떨던가 해야 하는데 아무리 배지를 달아보려고 노력하다가 결국은 배지를 달긴 달았습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긴 했는데 재작년 이재명이 꼼수 단식하다가 영장이 떨어질 날 바로 병원에서 도망간 것, 단식장에서 도망갔던 것 기억나십니까? 제일 먼저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1시간 동안 도망을 갔었죠. 그리고 곧바로 단식을 끝내고 회복 단계에서 전문 치료하는 민주노총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전문 병원이 녹색병원이었는데 거기로 주랭랑 도망을 친 것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니, 단식을 계속 하겠다. 병원 가서도 단식을 하겠다라고 한민수가 얘기를 했었는데 도망간 것은 단식을 끝내고 몸 회복하는 녹색병으로 간다. 앞뒤가 맞는 얘기입니까? 한민수는 이때 이렇게 후배 기자들에게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재명이가 병상에서도 단식을 이어가겠다. 아니 그러면은 병원 여의도 성모병원 갔으니까 거기서 단식을 하면 될 텐데 왜 녹색병원 단식을 끝내고 회복하는 병원으로 갔을까? 민주노총이 전문적으로 다니는 그 병원에 갔을까? 그것이 하나 의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폭주하는 정권의 제동을 걸기 위해서 자신이 앞장을 서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녹색병원에 가서 단식을 계속하겠다. 한민수는 이어서 최소한의 수액 치료 외에는 절대 음식을 섭취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다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방송에 나왔던 그 기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를 보면은 열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니, 자기도 기자, 사입이든 오용이든 그런 기자 생활을 하면서 후배 기자들에게 그런 브리핑을 할 때에 받아 쓰는 기자들도 멍청한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의문이 나는 사항을 물어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 병원으로 영장 때문에 병원으로 도망 나와서 옹색한 변명을 한민서이가 머리가 모자란 것인지 이런 변명을 했었습니다. 변명도 아니죠, 이것은. 그런데 더 가관은 그때의 그런 상황을 보고 입원해 있었던 그 병원의 원장이 한마디 한 것이 더 기가 막혔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얘기죠. 그 원장 임상혁이라는 녹색병원의 원장이 하는 얘기가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한다. 그래서 원래 처음부터 우리 병원에 오려고 연락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흘 정도 지나게 되니까 건강이 악화되면은 오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병원장에게는 미리 우리가 꼼수 단식을 펼치고 있지만 그 병원으로 도망갈 거야.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있어라고 열흘 전에 연락을 줬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의 성모병원 가서 1시간 동안 있었던 것은 영장을 일단 직접 받지 않게 해서 피하기 위한 하나의 요령 행사 아니었겠습니까? 참 무서운 자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건강 상태에 음식도 안 먹는다고 공언을 했으니 현재 수액 치료만 하고 있는데 그 수액 치료만 갖고는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해질 영양을 공급하고 있다라고 이 병원장은 아주 솔직하게 다 얘기를 했네요. 그런데 한민수는 기자들에게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최소의 수액만 맞겠다. 음식은 절대 먹지 않겠다라고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가정을 떠는 허위 그런 브리핑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무서울 정도로 사기를 치고 있는 놈이 한민수라는 인간입니다.
이재명의 나팔수 역할을 하려고 했다면은 제대로 똑바로 해야죠. 이재명을 보호하려면은 철저하게 이재명을 지켰어야 하는데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미리 병원에서는 다 오는 것을 알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브리핑을 할 수가 있을까? 녹색병원에 가서 단식을 이어갈 것입니다. 폭주하는 정권의 제동을 걸기 위해서 자신이 앞장을 서야 하고 이재명은 최소의 생명 연장을 하기 위한 수익 이외에는 절대로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틀인가요? 하루인가요? 그 뒤에 이상한 그 주사 그 줄이 호수가 걸려 있는 것을 보니까 내과의 전문의 여러 사람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재명 씨 일어나세요. 누워 있으면은 엉치에 욕장 생깁니다. 지금 주사액은 고급 영양액 수액, 흔히 말하는 TPN.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일상생활이 충분한 고액 영양 수액이다. TPN은 탄수화물은 물론이고 지방과 단백질, 전해질, 여기에 비타민까지 다 들어가 있는 고영양 수액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지 않아도 음식을 먹지 않아도 이 주사만 맞아도 거뜬하다. 이런 얘기를 내과 전문의가 지적을 하니까 곧바로 그걸 또 감추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었습니까? 한민수가 이재명의 나팔수라 하면서 이렇게 거짓으로 브리핑을 하니 이자가 과연 언론인 맞습니까? 아니 위장 단식을 쭉 해오다가 꼼수 단식을 해오다가 병원 가서는 그야말로 고영양 수액을 맞으면서 가정을 떨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영장 실시 심사 받기 위해서 병원을 나섰을 때의 그 모습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주 초췌한 모습을 그리면서 제대로 걷지도 못했었습니다. 이것이 이재명의 본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때에 그 기자들이 열심히 그 기사를 받았으면서 리포팅을 할 때 그걸 보고서 참 멍청해도 이런 멍청한 사람들이 어떻게 기자라고 기사를 쓸까? 그런 한심한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한민수가 얘기할 때에 최소의 수액이라면 어느 정도의 단위를 말하는 것이냐고 물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녹색병원이 단식을 끝내고 회복하는 민주노총의 전문 병원인데 어떻게 단식을 이 병원에 와서 계속 해야 하느냐라고 두 가지는 물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 가지고 더 거론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어제 그제죠. 주말이니까. 그제 시민 집회 때에 박찬대와 어우러져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쳤던 한민수 얘기를 더 이어가 보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이 좋아서 시민단체의 집회라고 하지 여기서 한민수가 이재명 앞에서 정말로 아부 떠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내 자신은 썩은 물 어용이고 사이비 기자였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느 정도 해야지. 엊그제 토요일 주말에 한 그 얘기는 너무나도 토할 정도의 역겨운 그런 멘트를 남발하지 않았었습니까? 잠시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박찬대와 함께 서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뒤질세라 앞다퉈서 헛발질만 해댔는데 한민수가 한 얘기만 잠시 옮겨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종 변론을 마친 지 한 달이 넘도록 선고를 내리지 않았는데 2월 25일인가요? 그때 최종 변론을 했었죠. 적어도 그 이유라도 설명을 해야 한다. 탄핵을 인용하면은
윤석열 일당과 극우 세력, 국민의힘 조무래기들이 반발할 것이니 그 반발은 찻잔 속의 태풍이다. 아니, 국민의힘이 조무래기들이라뇨. 지가 정치 빼질난 지 몇 달이나 됐습니까? 다 빼치다면 이렇게 바뀌는 겁니까? 국민의힘의 조무래기들, 대선배들인데 반발할 것이지만 반발은 찻잔 속의 태풍 정도다. 사기꾼 이재명을 믿고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한민수는 윤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시작된다면 우리 국민은 새 시대를 꿈꾸고 새 정부를 기대하게 될 것이다. 아니, 그럴 리도 없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이 돼서 선거 국면에 접어든다. 상상하기도 싫지만 그것이 현실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재명은 비호감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의견 아니겠습니까? 한민수 씨, 정신 차려요. 우리 국민은 새 시대를 꿈꾸고 새 정부를 기대하게 될 것이다. 절대 이 새 시대, 새 국민들은 이재명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니까.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꿈꾸지 않겠는가? 무슨 야무진 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탄핵이 기각된다면 윤석열은 제2, 제3의 계엄을 하지 않겠는가? 장담하건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담하건대 김건희는 권총을 들고 나와서 우리 국민을 향해서 휘두르지 않겠느냐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너무나도 끔찍하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민수가 어용이고 사이비 기자 역할을 해오긴 했지만은 이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선동질하는 얘기죠. 왜 그러느냐? 김건희가 권총을 지녔다. 이런 말 책임질 수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권총을 지녔다. 권총을 들고 나와 선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말 책임질 수 있는 얘기입니까? 우리나라는 총포를 소지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설령 총포를 소지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경찰에 신고를 하고 반드시 등록을 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범죄자로 체포가 됩니다. 그럼 김건희가 권총을 가졌다는 증거를 갖고 경찰에 그 신고를 했다는 증거를 갖고 있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이거 거짓말 선동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법 총포류는 반드시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경찰에 본인이 김건희 여사를 경찰에 고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기자들은 이재명부터 입만 벌리면은 거짓말을 갖다가 입에 달고 사는데 거짓말을 쳐더라도 어느 정도 쳐야지요. 상식에 맞게끔 쳐야지. 이재명 암살설 보도는 어떻게 돼갑니까? 경찰에다 그 제보를 넘겼습니까? 그러면 경찰은 그 제보를 받았습니까? 그것을 밝혀야지요. 박지원이도 암살 대상으로 제보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재명은 방탄조끼를 입고 다닙니다. 그럼 박지원이는 방탄조끼가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어서 박지원이는 조끼 안 입고 다닙니까? 저는 그래서 박지원이 암살설이 나왔을 때 이것은 찌라시고 거짓말이다. 확실히 말씀드린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경찰의 방탄조끼가 이재명만 입을 옷 한 벌밖에 없습니까? 왜 박지원이도 사선인가요? 그리고 국정원장까지 하는 대한민국의 귀한 어른인데 왜 조끼 하나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짓말, 어설픈 거짓말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이게 무슨 개그도 아니고 매일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여러 차례 민주당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이재명이 무죄를 받아서 좋아할 일이 아니라 이재명이 전전긍긍하고 무죄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에 신경을 쏟고 있고 만약일 반드시 임명하지 않아 갖고는 자기 앞길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이 3월 31일, 내일은 4월 달입니다. 이제 18일 남았습니다. 문영배 이미선이 4월 18일이면은 이제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월 18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거의 기대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절대 문영배 이미선이가 가론 유도와 같은 역할은 절대 못할 것이다. 빌라다와 같이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한 평생 욕먹을 그런 짓은 절대 안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